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1차는 차수가 1차라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4는 9 이런 식으로 x가 있는데 차수는 1차고 미지수가 하나인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1차 그냥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거야. 자,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 말 그대로 미지수가 두 개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뭐 x랑 y랑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치? 2x 플러스 y는 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1차식은 0의 꼴에서, 자, 이렇게 1차식은 0의 꼴에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인 a도 0이면 안 되고 y의 개수인 b도 0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게 조건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그 다음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이기 때문에 x는 y는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는 얘를 순서상으로 묶어서 앞에를 x좌표 뒤에를 y좌표로 해서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로 답을 쓰기도 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y값 이렇게 쌍으로 하나를 말하는 거야. 참이되게 하는 값. 자, 그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아까 했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요거 하나 다른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건 묶었다는 얘기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요런 식을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2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로 묶어서 나타낸 이런 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연립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각각의 해가 있을 건데 그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러. 두 연립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하고 아래에 있는 식도 만족하는 동시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그 해를 구하는 거니까 x값, y값을 구하는 것을 말하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 요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x값 y값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2를 만족하는 또 이렇게 해도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찾으면 되고, 만약에 해가 주어지면 그 해를 두 식에다가 다 방정식에다 다 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상수를 구하는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만 한번 해볼까?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x-y는 7 그리고 3x 플러스 ay는 a라는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x의 값이 5래.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났다면 두 방정식에서 x값이 5다. 그럼 여기에 있는 x도 만족하고 이 밑에 있는 식에서 방정식에서의 또 x에도 5가 만족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위에다가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네, 그치?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집어넣고 답을 구해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y가 마이너스 2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밑에 식에다도 똑같이 x에다가 5를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줄 수 있겠네. 자, 그럼 3, 5, 15.
마이너스 2랑 a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a는 a.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a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a에 관한 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는 1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5고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답이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이제 세 번째 거, 대입법과 가감법. 이제 요거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자, 우리가 방정식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바로 말한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 대입법과 가감법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자, 대입법이라는 거 뭐냐면 대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그치? 대신 넣어준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어떨 때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하냐면 대신 넣어서 하냐면 두 식 중에서 하나가 x는이라든가 또는 y는으로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가 돼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 왜냐면 대입이라는 게 뭐야? 어떤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신 넣는 거,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도 한 문자에 관해 정리가 돼 있는 요식을 다른 식에다가 그 문자 대신에 넣어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대입법이야. 예를 들어서 자, 문제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2x-4라는 방정식과 x 플러스 4y는 9라는 방정식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x, y를 구하시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럴 경우 대입법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야. 왜냐면 위의 식이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y가 2x-4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밑에 있는 이 y 대신에 2x-4를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대입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3 y 자리에 2x-4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항이 두 개라 가로를 쳐주는 게 좋겠지? 는 9. 그러면 x 플러스 가로를 열면 6x 마이너스 3, 4, 12는 9. 여기서 이제 x 바로 구할 수 있겠지? x 남기고 상수는 이항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면 7x는 9 마이너스 12가 플러스 12로 넘어가니까 7x는 21이고 x는 x의 개수인 7로 나눠서 답이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가 3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두 식 중에 아무 식에나 x 대신 3을 넣어줄 수 있는데 위에 한 문자가 하나 정리되어 있는 여기다가 x 대신 3을 넣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y는 2, 3, 6 빼기 4를 하니까 2. 따라서 x는 3, y는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대입법은 이렇게 푸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가는 더한다는 의미고 감은 뺀다라는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 두 변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아무렇게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문제를 좀 써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y 플러스는 6, 3x-y는 2. 자,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으로 묶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인데 아무렇게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두 문자를 동시에 구할 수가 없지. 위에 있는 대입법 같은 경우도 y 대신에 x에 관한 y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는 요거를 y 대신에 넣어주면 x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문자 중에서 한 문자를 먼저 구하고 넣어서 다른 문자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가감법도 더하거나 뺄 때 잠깐 한 문자를 정리를 해줘야 돼. 소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없앤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거나 또는 부호까지 같다. 이럴 때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그 문자를 소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x의 개수를 맞춰서 소거를 하든지 아니면 y의 개수를 맞춰서 소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y의 개수가 여기가 1이 숨어 있는 거고 여기도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개수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굳이 신경 쓸 거 없이 여기 개수가 맞춰져 있는 거를 더하거나 빼주면 돼. 그런데 부호가 반대일 때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없어지겠지, 그치? 자, 그럼 더하면 y가 잠깐 소거가 돼. 그러면 x와 3x를 더해서 4x는 6 더하기 2를 하니까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개수 2로 나누니까 4로 나누니까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x가 2가 나왔으면 두 식 중에서 좀 더 간단해 보이는 식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하고 y를 구하면 돼. 그래서 y는 4가 되겠지, 그치? 밑에 식에 넣어도 마찬가지로 y는 4가 나와. 따라서 x는 2, y는 4. 자, 이렇게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다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는 11 그리고 4x 마이너스 3y는 자 9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자. 이건 반정식 있다 하자. 자, 이럴 때 x의 개수를 맞추든지 y의 개수를 맞춰야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잠깐 소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가 작은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유리하겠지, 그치? 그런데 x의 개수를 맞추려면 12로 맞춰야 되는 거고 y의 개수를 맞추려면 6으로 맞춰야 되니까 y의 개수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치? 숫자가 작으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그치? 자, 위에 시계는 3을 곱하고 아래 시계는 2를 곱해주면 y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9x 플러스 6y는 33. 밑에 식은 20 곱하니까 8x 마이너스 6y는 18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부호 개수를 맞췄는데 부호가 다르면 아까 뭐라 그랬어? 더하면 없어진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17x는 요거 더하니까 51. x는 17로 나누니까 3. 그러면 처음 원래 식에서 x 대신 3을 넣어주는데 좀 더 간단한 숫자가 있는 식에다 넣어주는 게 더 낫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럼 x에다 3을 넣어주니까 3, 3, 9 플러스 2y는 11. 2y는 2가 되겠지, 그치? y는 1이고 따라서 x는 3, y는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또는 3,1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치? 자, 이렇게. 그럼 자, 정리해보자. 가감법으로 우리가 개수를 맞춰서 부호가 다를 때는 더해주면 소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호가 같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같으면 부호가 같다고 생각해봐. 자, 앞에 부호까지 이렇게 같다. 그러면 얘를 빼야지 얘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면 빼주면 없어지는 거고 부호가 다르다면 더해야 없어지겠지, 그지? 자, 그렇게 소거를 한 다음에 x값, y값을 순차적으로 구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이건 기본적인 문제이고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자.